자, 제가 오래전부터 메모 앱을 쓰는데 오래전에 이제 메모했던 그런 것들을 들춰보다가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단타, 단기 단타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메모를 했던 거고, 이런 거는 꼭 지키자라고 이제 적어놨던 거예요. 매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들을 잘 지킬 때 잘 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안 지키면 주식 안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든 간에 이거는 지켜라 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적어놨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메모를 봤는데, 그런데도 여태까지 내가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때로는 이게 잘 안 지켜져서 스스로한테 좀 채찍질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적어놨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거, 이 정도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7개를 추렸거든요. 7개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의견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7개를 왜 전해줬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중간한 수급주는 하지 말 것,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게 이제 단타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다 보면은 종목을 자주 건드리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로 종목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매매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수급주 위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수급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어떤 특정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그냥 혼자서 수급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거 다 제쳐두고 뭐가 좋을까,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거래량 많을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거래량 쭉 식어버리고 그러면 좀 긴 빠지기도 하고 괜히 손절을 하거나 관리한다고 좀 고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수급 많은 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중간한 수급주보다는 수급이 많은 종목을 골라라, 이런 뜻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죠.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지는 않으니까 차트상의 자리라던가 어떤 이슈인지, 재료는 뭔지, 이 재료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은지,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소 수급이 좀 낮더라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더라도 그 안에서 수급을 보자, 어떤 식으로 고르든 간에 그 안에서 웬만하면은 최종적으로 수급을 보고 좀 골라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한 거죠. 이 다짐을 안 하면 그러면 이 기준이 계속 뒤로 밀리니까, 근데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메모를 해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든 눌림에서 매수하자. 근데 이게 눌림목 매매를 한다, 눌림목에서 매수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돌파 매매도 하죠.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도 하고, 뭐 때로는 좀 박스에 가까운 밑에 부분에서 잡아서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아래에서 잡고 위에서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고, 뭐 돌파 상황에서 잠깐 눌렸을 때 빠르게 잡아가지고 매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매매의 그런 결과들을 봤더니, 그리고 만족도를 봤더니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간에 잠깐이라도 눌릴 때, 그때가 이제 제 용어로는 매수 기회인데, 그렇게 매수 기회를 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네 라는 거가 느껴졌던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잡아가지고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돌파 매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매매도 좋습니다.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메모를 했던 거는 그런 돌파 매매를 할 때조차도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기회 줄 때 잡자, 호가를 위에서 잡아먹지 말고 밑에서 좀 받아먹자라는 거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호가 주문창으로 매매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너무 쉽죠. 매도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매수를 그냥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위에 호가 막 잡아먹으면서 그냥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수익 빠르게 낼 수 있어요. 그런 매매도 좋아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것보다는 좀 기회 줄 때 확실하게 좀 낮은 가격에 사서 1%라도 2%라도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좋겠다. 그게 매매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메모를 해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모는요, 차트상 고점에서는 비중을 약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단타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깔짝깔짝 거리기 쉽습니다. 사고 싶은 종목이 계속 있으니까 낮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당시 메모를 적어놨을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매매를 많이 해서 좀 기분도 좋을 때도 많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결국은 소액으로 매수를 하니까 비중을 약하게 잡으니까 결국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그 만족도 때문에 내동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회가 주는 종목에서 깔짝거리다가 이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애매한 종목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를 줄이는 거는 결국은 확실하게 기회를 줄 때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다 보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크게 손절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손절을 안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관리를 해서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크게 들어갔던 비중이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차트상 좀 낮은 가격에 있거나 중간 가격이라면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해요. 가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차트상 고점이라는 거는 향후 관리 상황으로 넘어갈 때 혹은 손절하는 상황일 때 떨어지는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때 손절을 하든 관리를 하든 제가 감수해야 될 게 크고, 그런 걸 이제 따져보니까는 손익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비중을 좀 약하게 들어가자. 평소보다 약하게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고점이 아니라면 비중 확실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깔짝거리는 것보다 비중을 확실하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말이고, 이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비중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비중을 확실하게 들어간 만큼 끝까지 정확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종목을 잘 다소 못 고르더라도 손실을 크게 안 보고 나온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마저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 안 되면 결국은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깔짝깔짝하는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100번 1000번 해봤자 별로더라 라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확실하게 노선을 정했던 것 같아요. 깔짝거리는 트레이딩은 이제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몇천만 원으로 주식을 할 때도 100만 원 미만으로도 매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절대 금액 자체도 다르지만 그런 매매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연습을 했던 때고 지금은 실전이라서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적어놓은 거는 너무 높은 수익률은 지양할 것,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웬만하면 좀 수익 많이 내고 싶어요. 1%보단 2%가 낫고 2%보단 5%가 낫고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낫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욕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게 매도를 잘 못해서 수익권에서 손실로 접어들게 되기도 하고, 수익 이만큼 확보한 것 같다가 이제 까먹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점에서 매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정말 많이 하고 거기서 많이 헤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메모를 적어놓은 거죠. 그 생각 버리자. 그거 안 되네. 작게 먹자. 지간하면 안전하게 하자. 그러려고 트레이딩 하는 거다. 많이 먹으려면 가치 투자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6번째, 불타기를 할 때는 더 지켜볼 것. 자, 이거는 수익권에서 빠르게 매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줄 때 작은 수익 노리자라고 적어놨었으니까 앞부분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수급이 너무 강하게 막 몰리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수익권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를 지켜보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짐들이 다 날아가면서 막 고점에서 내동매수하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그렇게 불타기를 하더라.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좀 더 지켜보면서 더 높은 가격이 되면 보내주더라도 매수 기회가 확실히 있는지, 매수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들어가자. 최소한 3분봉 기준으로 캔들 하나는 보고 들어가자. 2개는 보고 들어가자. 3개는 보고 들어가자. 단순 캔들을 떠나서 거래량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불타기는 좀 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가 지켜가는 게 더 많더라 라는 통계치가 나와서 저 항목을 적어 놓은 거고, 여전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7번째, 지키는 매매를 할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7번째가 앞에 6개의 항목을 다 모두 다 설명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타를 한다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빨리 수익 내려고, 빨리빨리 수익 많이 내서 추가적인 그런 수익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투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가 아닌 사냥이죠, 이거는. 그런데 그 사냥꾼의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이제 매일매일 달려들어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그랬더니 잘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오히려 지켜가는 매매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잘 잡히네, 수익이 잘 나네, 이런 거를 느낀 거예요. 여전히 저도 이제 제가 뭔가 좀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뭐부터 점검하냐면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데 되게 욕심 가득한 사냥꾼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아 그래 큰 수익보다는 지키는 매매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키는 매매를 하려고 했으니까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이제 저점에서 받아가는 것만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진 않고 트레이딩을 여전히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켜가는 매매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뭔가 달라집니다. 트레이딩의 결이 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몇 차례 이제 겪으면서 아 이게 계속해서 다짐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계속 느꼈던 부분이고 이제 새삼스럽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적어놨던 이 메모들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주식은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능동적으로 막 다이나믹하게 하는 그런 게 주식이고 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안전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전성,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게 담보가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주식이라는 거죠. 리스크를 내다 치운 채로 주식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마음속으로 도박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보다 주식을 다소 못할 때 적어놓은 건데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주식이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은 신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건데 이건 신법보다는 이제 습관이고 시스템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정진해서 여러분들 실력 길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뭐 쉽진 않은데 같이 저랑 화이팅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